자, 오늘부터 혁신 창업 프로세스, 저는 뭐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뭐 영어로는 이노베이티브 스타트업 프로세스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붙였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목표는 그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혁신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게 하는 거고요.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How to build successful startup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기반은 제가 만든 방법론이 아니라 사실 24단계 스타트업 프로세스 과정 Discipline Entrepreneurship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번역된 거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 물론 그게 되게 오래된 책이고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개정판은 뭐 최근에 나왔는데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정판에 있는 내용을 이미 5년 전에 다 받은 거거든요. 빌 교수님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갖고 있는 그 스타트업 바이블 그것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을 이끌었던 검증된 창업 방법론이고요. MIT의 그 빌 올렉 교수님이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쫙 보면 맨 앞에 이제 저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렇게 24가지 스텝이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작부터 24번째까지 해서 쫙 보면 6가지 테마로 나눠져 있죠. 6가지 테마로 나눠져 있고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 고객부터 시작합니다. 커스터머부터 시작해요. 네, 어떤 스타트업이든 아이템이 있다. 그럼 그 아이템을 개발하기 바쁘면 안 돼요. 네, 아이템이 있다. 지금 우리는 아이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개발도 안 했고 아직 뭐 이렇게 자, 그럼 고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획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익 창출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가 맨 마지막 쪽에 나오죠. 네, 뒤쪽에 나와요. 실제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다 확인하고 나름대로 다 알아서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24가지 스텝으로 돼 있고요. 뭐 제가 봐도 스타트업의 교과서예요, 이게. 그리고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고려대에 오기 전에 그전에는 제가 산업체 쪽에 있었죠. 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거 몰랐어요. 스타트업에 사실 그때는 잘 관심도 없어. 물론 같은 비즈니스지만. 근데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학교 여기 오기 전에. 와, 스타트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근데 정작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와서 봤더니 스타트업들이 전혀 이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꼭 소상공인이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를 좀 이 부분을 해서 젊은 스타트업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뭔가 기여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 과정의 초창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어차피 빌 교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본인도 비즈니스를 해보고 본인은 또 직접 스타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센서블 테크놀로지스라는 그 사례들이 좀 나와요. 아마 처음부터 나올 거예요. 그건 본인이 스타트업을 해서 이 방법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포춘 500대 기업에 2번이나 선정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거죠.
검증을 이미 다 했고 많은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 방법론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빌 교수님한테 저거를 다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고 그냥 막연하게 컨택을 했는데 또 저를 좀 잘 봐줘서 그랬는지 그 MIT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빌 교수님 교환도 제가 자주 이용하죠. 직접 교환을 줘요 저한테. 다 싸그리 다 줬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MIT에서 하고 있는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아니고 이제 2000 코로나 때까지 있었던 그 사례들, 최근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아마 오늘 그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약간 좀 창업 프로세스를 좀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국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어쨌든 나름대로 좀 가감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이 스타트업 이 프로세스 과정은 그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그 여러 가지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 빌 교수님 책부터 최근에 받은 자료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는 밖에서 스타트업들을 멘토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 컨설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대표들 만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제가 그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프로세스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GSC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스타트업들 대표들 꽤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 스타트업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꽤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제가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테스트 베드일 수도 있고,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규제가 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타트 그룹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스타트업 그룹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고자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어쨌든 제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어쨌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자, 마켓 세그멘테이션하고 비추얼 마켓이라는 걸 할 거예요. 스텝 1, 2. 자, 마켓 세그멘테이션. 자, 아까 24단계였죠? 그 먼 여정을 가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맨 처음 시작해야 될 것은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잠재 고객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것부터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진 스타트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스타트업들이 있죠. 네.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단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요? 하면은 돈을 지불하는 페인 커스터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너무 노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그게 사실이죠. 네. 그거 없이 뭐 사업을 왜 해?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자, 고객의 관점에서 미충족 요소를 발견해서 그 기반 위에 사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은 자,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템이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템을 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올 거고요.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온다는 거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프로덕트를 써줄 시장.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1인자로 군림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겟 커스터머, 목표 고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의 방법을
제가 뭐 계속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자, 흔히들 얘기한 selling to everyone. 이건 너무 이 아이템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selling to 모든 사람한테 난 다 셀링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렇게 정말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목표 고객을 찾기 위해서 시장 세분화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이 마켓 세그멘테이션 스텝 1입니다. 자, 스텝 1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 가지 단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이 뭐죠? 그냥 무조건 이 아이템에 대한 시장의 기회를 한번 팀끼리 모여서 무조건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나열해 보는 거예요. 아무런 뭐 반대 제재하지 말고 우리 그 아이디어 비디오 봤죠? 거기 맨 처음에 뭐 해요? 브레인스토밍 하죠. 그거 혹시 기억나요? 그때 아무도 그거 뭐 저 사람이 낸 아이디어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해가지고 막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놓죠. 자기 의견도 다 내놓고.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목표 고객 후보자를 최대한 찾아서 열거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냥 고객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면 사례를 들을게요. 사례. 이건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건데, 과학교육 A라는 과학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자, 최종 사용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될 수 있겠죠? 어찌 생각하면 교육 서비스니까. 그죠? 근데 자, 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교사는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누고, 다시 초등은 사립, 공립, 대안, 홈스쿨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죠? 또는 교육 서비스 콘텐츠 또 니즈에 따라서 지역별로도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에 따라서 어떻게 세분화할 거냐, 그렇게 하고 최종 사용자 후보 결정 후에 각각의 역할과 특성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시군에 위치한 과학교사라는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 대도시에 위치한 과학교사는 이런 역할을 하고 한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이거 우리나라 GSC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들의 요 마켓 세그멘테이션 강의할 때 그냥 제가 그냥 그 종이에다 끄적거리면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서비스 A라는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있었을 때 학생은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누고, 또 초등은 예를 들어서 큰 대도시의 초등, 아니면 소도시나 어떤 지방의 초등학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등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고등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뉘다 보면 요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떻게 되겠어요? 엔드 유저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잠재 고객들이죠. 그럼 보통 이렇게 단계를 몇 단계, 한 두세 단계만 넘겨도 여기에는 많은 잠재 고객들이, 목표 고객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AI 챗봇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고객센터 쪽에다가 AI 챗봇 서비스를 해야 된다. 실제로 그거를 서비스를 하게 공급하려고 한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고객센터가 지역별로 해서 나는 서울에, 또는 지방에, 광역시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질 수 있고, 또 산업별로도 나눌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금융 고객센터가 있을 거고, 제조, 또 유통, 통신 이런 쪽으로 산업별로도 고객센터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규모별로도 나눠질 수 있고, 대기업, 중기업,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고객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고객센터를 갖고 있느냐, 이쪽은 아웃소싱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AI 챗봇 서비스 기능과 응용에 따라서 규모별로 그리고 어떤 그 지역별로 산업별로 세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4단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잠재 고객들이 밑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이제 MIT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따 잠깐 짧은 비디오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거 다 고객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 고객을 쭉 최대한 열거를 해보고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정말로 이 중에서 내가 잠재 고객이 될 만한 정말 목표 고객이 될 만한 데가 어디가 있는지 밑에 나와 있는 잠재 고객들이 한 40개 고객, 뭐 30개 고객 그룹이 된다면 이거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5개 또는 저는 한 6개 정도, 6개 이하로 저는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목록을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스타트업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줄여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줄이는데 목록 줄이기 기준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구체적으로 우리 빌 교수님의 방법론에서 나오는 줄이는 조건 7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잠재 고객을 어떻게 다 평가를 한번 해보죠. 7가지 조건에 맞게 다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씩. 뭐 0에서 5 스케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자, 기준이 뭐가 있냐면 목표 고객의 지불 능력. 제일 중요하죠. 이 목표 고객이 있는데 여기 지불 능력이 없으면 이 잠재 고객이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접근성. 이 목표 고객의 접근성,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이 고객은 우리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절박한 이유가 있는 간절한 고객일수록 내 목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세 번째. 뭐 네 번째, 완제품이 필요한 고객인가? 여러분이 어떤 엔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이 엔진 그냥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자동차에 장착을 해야 되죠. 자동차가 끼워 팔아야 되는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고객들을 지양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고객들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쪽 고객들, 목표 고객들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경쟁자가 있어. 대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선택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5번째. 6번째. 자, 인접시장으로 진출할 수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객을 통해서 인접시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6번째, 목표에 부합해야 돼요. 그 고객이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고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가. 어떤 고객은 세일즈 사이클이 한 2~3년 되는 경우 있어요. 스타트업은 그런 고객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5~6개로 줄였죠. 최대한 줄인 겁니다. 줄여서 제일 점수가 높은 거 5~6개로 딱 줄여서 저기 없으면 2~3개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팀에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5~6개 아니면 2~3개로 줄인 이 고객들을 직접 시장 조사, Primary Market Research, PMR이라고 합니다. PMR을 해야 돼요. PMR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했던 고객은 신규 고객이고 이제까지 창출되지 않은 고객이에요. 근데 되게 어떻게 하냐면 구글, 챗 GPT를 써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정보를 알아내요. 그게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가 전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2차 자료는 쓸 수 있지만 무조건 고객을 만나서 무조건 인터뷰를 해서 무조건 고객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이게 이 제품이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이 정말로 중요한 제품인지 이 사람들에게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이걸 구매해야 되는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확신을 갖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 하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스타트업들은. 제일 오래 걸리고 요 기간 동안에 고객 왜냐하면 뭐 자기가 한 3개로 줄였다 그러면 3개의 마켓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의 마켓을 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가 시장 보고서에 이미 다 담겨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늦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미.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제대로 하면 시장 보고서의 2차 자료로 그냥 참고만 할 수 있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하기 직접 고객을 만나서 하기 전까지. 그래서 시장조사 정보는 워크시트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그 교환하고 워크시트라는 게 이제 가끔 한 번씩 나갈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 조사,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 브레인스토밍하고 목록 줄여가지고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를 한 다음에 딱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 워크시트에 나오는 게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최종 사용자가 누구고 용도가 뭐고 혜택이 누구고 선도 고객이 누구고 시장 특성이 뭐고 파트너 이거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경쟁자는 필수 보완제는 뭐고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표를 MIT에서 빌 교수님이 친절하게 저한테 다 줬어요. 이게 바로 이 워크시트입니다. 워크시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건 설명이고요. 여기 요 각각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필요한 건 끼워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마켓 각각이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목록 줄이기를 해서 줄여진 게 이제 여기는 5개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도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요. 세그멘트 이름, 엔드 유저가 누구고, 태스크가 뭐고, 베니핏이 뭐고, 뭐 urgency of need, 얼마나 긴급한 건지, 뭐 예를 들어 엔드 유저의 example, 리드 커스터머가 어떤 사람들이 리드 커스터머가 될지, 뭐 willing to change, 뭐 frequency to buy,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인터뷰를 해서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쭉 친절하게 어떤 것들인지. 근데 뭐 그냥 뭐 사이트만 봐도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래서 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뭐 사이즈 마켓 어느 정도 되는지, 엔드 유저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몇 개의 기업들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티메이트 밸류,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에스티메이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나중에 이제 가격 체계나 이런 거 배울 테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에스티메이션 하면 돼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걸 쭉 작성을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걸 미리 보내드렸을까요? 다음번 숙제가 이겁니다. 이거를 작성을 해와야 돼요.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까지 끝내고 이거를 해와야 됩니다. 작성을. 그래서 요거를 다음번에 할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충분하게 세분화의 시간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지금 뭐 어차피 그래도 뭐 연휴가 있어서 2주 동안 뭐 시간은 있지만 어쨌든 뭐
뭐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보통은 스타트업은 3, 4주 정도, 왜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그걸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스텝들을 가기가 편해집니다. 처음에 잘 해놔야 돼요. 절대로 단순 인터넷 검색이나 탁상 공론을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직접 고객한테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나중에 빌 교수님이 뭐 마켓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강의한 거, 그 다음에 MIT의 학생들이 하는 거는 이따가 맨 나중에 제가 수업 끝나기 전에 바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요게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강의 내용하고, 특히 마켓 리서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빌 교수님이 쓴 아티클이 있습니다. 자, 센스 오브 테크놀로지 사례 한번 볼까요? 마켓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했는지 빌 교수님이 직접 창업을 해가지고 실제 만든 건데, 자, 팬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빌 교수님이 처음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까지 만들었으니까 한 적어도 2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요 사례가. 근데도 참 대단하죠. 20년 전의 사례예요. 3D 인식 기술 개발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 움직임에 따라 스크린에 가해지는 힘을 감지해서 물건의 형태나 동작 이런 거를 무게 등 물리적 특성을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 MIT에서 개발을 했는지 누군가가 개발을 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 3D 인식 기술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MIT에서 연구소 기업으로서 그냥 뭐 개발해서 그냥 뭐 필요한 사람하고 한테 이제 뭐 납품도 하고 하긴 했나 봐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응용해 가지고 활용을 할지를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 안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 이걸 가지고 뭘 어디에 쓸까?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소 기업으로 시작한 거죠. 자, 목표는 자, 센서블 테크놀로지스를 만들어서 창업해서 5년 내에 수천만 달러의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뭐 기존 고객이 있겠죠. 아무래도 연구소 기업이었었으니까 그 팬텀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접 고객들을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문의, 리뷰, 뭐 상상력, 그래서 1차 잠재 시장 목록을 쫙 브레인스토킹 해가지고 쫙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기준이 있었죠. 목록 줄이기 할 때. 그 7가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내키지 않은 기회, 필터링을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 조사표를 나중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몇 개월이 걸렸대요. 센서블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목록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게 8개 시장이 됐어요. 8개 줄여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몇 주 동안 정보의 90%는 잠재 고객과 직접 접촉해서 얻은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쭉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거기다 플랫폼을 추가해서 더 넣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스타트업 이 세분화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팬텀이라는 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만든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연예 오락 산업죠.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뭐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 디자인 쪽, 산업 디자이너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겠죠. 그 팬텀이라는 걸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뭐, 야, 이제 의료 쪽으로 많이 했네요. 그죠? 의료 가시화하는 쪽, 방사선 전문의나 외과 의사가 쓸 수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들 쪽도 쓸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현미경 수술도 있고. 뭐 지구 물리학, 그리고 비가시적 인터페이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들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8개 시장을 하고 그 8개 시장을 다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를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용도, 혜택, 시장 특성, 참가자, 규모 뭐 이런 걸 쫙 다 목록을 다 해서 시장 세분화표, 마켓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또 더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또 마켓 세그멘테이션 워크시트를 보내드렸죠. 네. 자,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이거는 이제 빌 교수님이 코로나 시기에 저한테 보내줬던 그때 당시 MIT에서 학생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사례를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척에드라는 팀 이름이면서 솔루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 에듀케이션 워크거든요. 자, 문제와 해결점을 보면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 학교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뭘 했어요? 줌 뭐 이런 화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했잖아요. 자, 그 온라인 교육에서 이 스타트업 척에드 팀은 온라인 교육에서 뭔가 문제점을 찾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 피드백 루프가 제대로 형성되지가 않는다. 뭐라도 좀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그런 루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Processor lack the feedback loop.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라이브 클래스에서. 이게 또 크리티컬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피드백이 제대로 전달되지. 사실 그랬었죠. 온라인. 제가 온라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반응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혼자만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 많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다이버시티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학생들이 그 여학생과 남학생이 그 온라인 그 강의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통계를 봤더니 여학생들이 훨씬 더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만족하지가 않다. 남학생들보다는 그런 그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버시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여학생들이 좀 더 인게이지가 잘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 줌이나 이런 그 온라인 교육 그 소프트웨어 위에 올라가는 저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줌이나 이런 쪽에 연동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피드백 문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이버시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겠다가 골자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쉽죠? 네. 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나온 그 솔루션이 바로 이거고 나중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즉 AI를 활용해서 자 그 교수한테 이제 레코멘데이션 추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푸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버추얼 클래스를 갖다 좀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추천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자 팀 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CEO가 누구고 이제 그 MIT 학생들 직접 이름까지 다 나와 있죠. 네. 코파운더가 누구고 뭐 CEO 그다음에 어드바이저 누구고 그다음에 뭐 프로덕트, 테크놀로지, 스트래티지, 파이낸스 이렇게 6명 팀으로 구성이 돼서 스타트업을 구성된 척에드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마찬가지로 브레인스토밍 아까 얘기했던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자, 거기까지 솔루션을 생각해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자, 어디에다가 팔 것인지 목표 고객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한 겁니다. 정해서 마켓 세그멘테이션 탑 150개 US 칼리지 그 다음에 나머지 칼리지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이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아까 같은 그런 툴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우리 기업에서도 많이 줌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K12가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K1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서 쓸 수 있고, 무크, 여러분 무크 잘 알죠? 네, 무크. 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죠. 그래서 무크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시장 세분화, 브레인스토밍하고 목록을 줄여서 5가지 시장으로 딱 해놓고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를 했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쭉 세분화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줬던 워크시트에 따라가지고 쭉 다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세그멘트가 있겠다. 목표 고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게 스텝 1입니다. 이거 브루넬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학부에 여러분 아마 이제 다음 수업에 이제 그 대표가 와서 이제 여러분한테 특강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학부에서 제가 만났던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고 실제 브루넬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특허 검색하는 엔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엔진, AI 엔진을 갖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뭐 대학교 2학년 때 이 학생이 잘 알고 있는 예창패, 초창패 뭐 이런 거 다 끝내고 그리고 스파크랩 투자까지 받았어요. 스파크랩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 투자회사 어디죠? 유한화조교 트랜스링크. 오케이. 트랜스링크 투자 받고 팁스까지 투자 받고.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스타트업을 고대에서 학생이 일으켜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까지 프리-A 저기까지 올라간 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학기 11년 만에 졸업하게 되죠. 그 학생은. 네. 그동안 스타트업에 하느라고. 그리고 돈도 많이 까먹기도 많이 까먹었어요. 투자를 많이 받았고 한 20억 정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업을 이제 운영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학생이고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머지를 했죠. 엑싯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공, 그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 거기 그 브루넬, 그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 브루넬이라는 이 트렌드, 이 브랜드고요. 그래서 기술 정보가 모이고 이제 처음엔 특허 검색 엔진을 갖고 있다가 AI 엔진을 갖고 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 기술 정보가 모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저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술 시장이라는 부분을 보고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고 공유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시장, 이 시장을 한번 겨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데이션 툴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래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기술 커뮤니티를 만들 것인가? 해가지고 5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5개의 마켓 세그멘트를 해서 저렇게 세그먼트표에 쭉 작성을 해서 저한테 같이 이제 했던 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빨리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어떤 건지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사례를 여러 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세분화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스텝 2는 뭐냐면 자 이제 세분화표까지 만들었으면 여러분의 목표 시장 후보군들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5개면 5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객들을 이미 이제 만나서 세분화표까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스텝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주혁 학생. 정확합니다. 네. 그게 바로 비치헤드라고 그래요. 비치헤드 마켓. 비치헤드라는 게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 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치헤드일까요? 왜 비치헤드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그 비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비치는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점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는 거점 시장 선택을 해야 돼요. 그 5개면 5개, 6개면 6개, 3개면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 다른 하나만 선택하고 다른 데를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나중에 확대해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를 파가지고 그 시장에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거점 시장입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단 하나의 시장만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하고 목록 줄이기 잘하고 그랬으면 그 하나의 시장을 뭘로 할 것인가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있게 됩니다. 이미 그것만 잘 해놓은 상황이면. 자, 이게 거점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세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뭐예요? 그 나치로부터 유럽이 싹 뺏긴 다음에 이제 연합군이 이제 다시 유럽을 되찾으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간 해변이 바로 노르망디죠. 노르망디 해변으로 들어가기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자, 그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르망디 그 해안가나 그 주변만 차지하려고 들어간 걸까요? 그게 아니죠. 노르망디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탈환하려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데가 바로 거점 시장. 그래서 비치헤드 마켓입니다. 그래서 비치헤드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전에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비치헤드 마켓이라는 사전에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우리 인천 상륙 작전도 정말 한국 전쟁이 비슷한 겁니다. 낙동강까지 이렇게 그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유엔 연합군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거점 시장으로 했던 게 바로 인천이었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비치헤드 마켓이 인천이 된 거죠. 인천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인천을 통해서 교두보를 끊어가지고 남한 전체를 일단 먹고 우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거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 거점 시장 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이 아까 마켓 세그멘테이션 할 때 자, 목록 줄이기 하면서 기준을 다 해서 그 여러분이 스케일별로 쫙 한번 그 0에서 5 스케일이든 뭐 해가지고 쭉 점수를 매긴 게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그걸로 가장 좋은 게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적절한 그 선택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시장이 크면 안 돼요. 거점 시장이. 근데 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점수는 잘 매겨놨는데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진입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때문에 크면 커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 운동 원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실력이 좀 더 나은 권투나 이렇게 겨루기 할 때 실력이 조금 나은 사람하고 하는 거하고 겨루기를 하는 거하고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흔히 얘기하는 금메달인 사람하고 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실제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하고 스파링을 하는 게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좀 더 나은 그거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점 시장도 그래서 크면 안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적어도 20%, 30%그 시장의 20%, 30%를
내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시장으로 확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거점 시장입니다. 소규모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큰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네.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IT 쪽에서는 테스트 베드라 그래가지고 거점 시장이었죠. 그죠? 중국이나 일본을 가기 위한 거점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렇게 보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거점 시장을 할 정도로 작은 시장이 아니죠. 이미 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다른 시장을 먼저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예전 한때는 근데 우리나라가 거점 시장이었어요. IT나 테크놀로지 쪽으로. 그래서 7가지 선택 기준 뭐 이미 여러분이 그래서 마켓 세그멘테이션만 잘 해놓으면 거점 시장 선택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종 거점 시장을 여러분이 하는데 이 거점 시장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커서 문제가 됐지.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거점 시장도 크게 하고 싶은 거야. 상업자들은.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거점 시장 그야말로 여러분 거점 시장이에요. 노르망디 생각하면 돼요. 인천을 생각하면 돼요. 거점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큰 확대된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점 시장에서 성공해야 큰 시장으로 갈 수 있지 거점 시장에 성공 못하면 큰 시장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거점 시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거점 시장은 산업 디자인 8개 중에서 산업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거점 시장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또 시장이 나뉘어져. 또 세그멘테이션이 또 세분화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클레이 모델 직사각형 시장, 뭐 양식화된 시장, 그다음에 클레이 모델링을 적용한 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 클레이 모델링을 활용한 뭐 디자인 시장으로 했고 또 인더스트리를 보니까 그것만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봤더니 또 인더스트리를 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디자이너의 어떤 습성이 비슷한 신발하고 완구 쪽의 디자이너 시장으로 거점 시장을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8개 중에서 여기를 거점 시장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딱 봤더니 센서블 테크놀로지 보니까 이쪽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비슷하고 유사하고 디자이너들이 하는 게 비슷하고 그래서 요 2개 장난감 완구하고 신발 시장하고 나머지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은 나중에 또 확대를 하면 되겠죠? 저렇게 지금 일단 해놨습니다. 브루넬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브루넬 대표는 이제 고민을 했겠죠. 이 5개가 나왔는데 이 5개 중에서 내 엔진 검색 AI 엔진 가지고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해서 고민을 했다가 결국은 뭐 나름대로 뭐 설명을 쭉 했습니다. 설명을 쭉 하고 해서 이 2가지 기술 커뮤니티 또는 연구 보조 툴 이쪽으로 가겠다. 거점 시장 이쪽이 좋겠다. 2개 가지고 이제 끝까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기술 커뮤니티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 선택이 잘못된 거였죠. 나중에 알고 봤죠. 그건 나중에 그 브루넬의 그 대표가 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마도. 여기로 갔으면 조금 나아졌을 텐데 저기를 선정을 하는 바람에 약간 좀 그건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건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추억 에드팀은 어디로 했을까요? 5개 중에 5개였나? 그렇죠. 저 5개 중에 어디로 거점 시장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저기 여학생 거점 시장 어디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 K12요? 왜요?
그냥 어디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 150개 탑 US 학교. 왜요? 그쵸. 그쵸. 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 일단 요것만 봐도 그렇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진단한 거예요. 딱 보고. 근데 얘네들은 어느 학교 학생이죠? MIT 학생이잖아요. MIT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탑 150개 안에 당연히 들 거고, 탑 150개에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쪽이 제일 만만해. 그리고 자기 학교부터가 이제 자기 고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요. 일단은 제가 2분짜리, 3분짜리 비디오 빌 교수님 강의하는 거하고, 일단 빌 교수님 강의하는 거 간단한 게 세그멘테이션, 마켓 세그멘테이션 관련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일단 여기 1분, 여기 앞에 것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고, 이거는 빌 교수님이 꽤 조금 젊었을 때 강의했던 내용이어서 소리가 잘 들릴까? 소리가 왜 안 들릴까?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오, 역시. Design. 처음부터 볼까요? 네. We have a whole series of things that we drill down and look at. The example that you're going to see is one that worked well for us, but yours might be different. But these types of things are what you're going to see. So, but as we laid it out, we had entertainment, we had the industrial design, an industrial designer. Design. I apologize for the hard to read writing here. And so you can see what they were doing as well. Industrial design, you would have medical visualization. Companies like GE had 3D data sets that they were getting through CAT scans, MRI, and they wanted to look at them, interact with those data sets. We had surgical simulation. We also had computing for the blind, human-computer interface for non-visual human-computer interface. And for each one of these, we had molecular modeling, and assembly path planning, and we even had analyzing seismic data. All of these different ones we laid out, and then we dug down in here for a matter of a week or two to understand what each of them were. And then at that point, we had a nice market segmentation that we could then take a step back and take a look at it and say, wow, those are the top opportunities. Which one should we go after? This takes a lot of work. But the work that we're going to put in up front is going to pay dividends because our team will now have had a chance to look at all the different opportunities. And when we choose one, we're going to have the highest level of confidence possible. So that is market segmentation with a very specific, real example at Sensible Technologies, which ended up working out quite well for us. 네. 뭐 간단해요. 간단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Sensible Technologies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했고 또 이제 사실 이 앞에
다른 거는 Now let's talk about how we go from I have a passion. 다른 거는 또 앞에는 또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도 설명을 했던 비디오인데 그거는 오늘 안 틀기로 하고요. 일단 요것만 일단 마켓 세그멘테이션 하는 강의. 그래도 한번 빌 교수님이 어떻게 강의했는지 여러분 저한테 얘기는 다 들었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꽤 걸린다.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뭐 PML까지 하려면. 자, 다음에 보여드릴 비디오는 뭐냐면 실제 MIT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대 쪽이 여러분과 같이 공대 쪽이 강하다 보니까 마찰력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 기계공학과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하는 브레인스토밍, 그 팀이 스타트업 팀을 만들어서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3분 정도로 짧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여러분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네. 효과는 느낌은 따뜻하고 빠른 테라플로. New team of MIT students will invent a new technology for harnessing energy and friction. This technology promises an unprecedented visual acceleration, which makes the students very excited. They even created a self-powering skateboard to demonstrate what the technology can do. Start by brainstorming. Throw every idea at the wall, including the crazy ones. Don't worry about analyzing and especially criticizing ideas. At this point, keep your aperture wide open. Identify potential industries for your idea. In the case of the friction energy technology invented by the students, potential industries could be the automotive industry, sports, electronics, healthcare, energy, and architecture, to name a few. Subdivide each industry into markets and market segments. This gives specificity and structure to your process. Let's take the automotive industry as an example. This industry could be broken down into three key markets. The market for non-electric vehicles, hybrids, and electric vehicles. And each of these markets contains market segments such as sedans, sports cars, SUVs, trucks, RVs, and motorcycles. List the people who might benefit from your idea in each industry and ideally in each market segment. Focus first on end users, not customers. Your end user is the person who uses your product. Your customer pays for it. So far, our student entrepreneurs identified two main categories of end users. Those in the pre-production stage, such as design engineers and assembly engineers, and those in the post-production stage, such as maintenance engineers and auto enthusiasts. Once you have identified the end users, describe the various tasks that they perform and how they would use your product. The next task is to narrow the field. List the top 6 to 12 market segments that are most interesting. As with many things in life, the limiting factor is time. You should research and analyze prospective markets in depth, but you do not have unlimited time to consider all options. So 6 to 12 opportunities is more than enough. After that, the next step is finally market research. In other words, go and talk to some real people. Theory doesn't produce data, action does.
실행만이 답이다. 마지막에 나오죠. 네. 이론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직접 MIT에서 마켓 네. 직접 브레인스토밍 하는 부분, 그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비디오로 이제 보여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했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적정 그 목표 시장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 리서치하러 나가죠. 그렇게 되는 거. 그런 부분을 보여줬어. 자.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팀들끼리 아마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잘 상의를 해서 자 브레인스토밍 해서 마켓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을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하나의 거점 시장을 선택해서 선택하는 거고 그 근거. 왜 이 거점 시장을 선택했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제가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물론 2주 동안 뭐 연휴 때 뭐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거 모든 시장을 어떻게 다 하냐. 그리고 우리는 배우는 입장인데 뭐 저걸 직접 학부생들은 직접 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하라고. 근데 왜냐하면 그건 본인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제 지금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인터넷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그냥 소설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뭐 크게 바라지는 않겠어요. 적어도 전문가 그쪽 시장의 인터뷰는 꼭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꼭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기보다는 그쪽 시장, 여러분 다 전문가 집단이잖아, 그죠? 아이템도 다 전문가 쪽이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자,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뭐 밸류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뭐 참고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면 되고요. 네, 상관없고 그래도 이제 직접 만나서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할 거다. 그리고 그 목소리 그게 여기에서 스텝 1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가 편해질 수 있어요. 네, 뒤에 스텝들이 안 그러면 뒤에 스텝들 가서 또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질문.